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진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 진짜 투자하기 많이 힘드시죠? 미국 주식은 뭐 아마존이랑 구글이랑 애플만 사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런 거 없죠. 삼성전자, 대기업 주식을 산다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사도 계속해서 뭐 오르락내리락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오를 때는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이 떨어지고 2차전지 기업들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미국 주식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훨씬 더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따져보면 그만큼 저점에 있는 주식을 잘 투자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2차전지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테슬라 쇼크의 전기차 먹구름인데, 개미들은 테슬라랑 2차전지를 줍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1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한 15일 전 그때 기사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도 좀 마찬가지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산업의 주가를 보면 최근 그래도 한 14%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가긴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요거는 ETF 기준입니다. ETF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반토막인 상태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ETF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반대인 인버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은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을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2차전지 산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지금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랑 바이든, 요게 지지율인데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한 45%까지 올라갔고, 바이든 지지율은 거의 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2차전지 산업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 4월달 그때 기사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때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오바마 때 만든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자동차 연비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거는 대통령 행정명령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근에 IRA 폐지 관련돼서는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는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만 있으면 돼서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2020년도, 2019년, 2020년도 요때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EU, 유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다시 연계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높고 지금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전기차 가격은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생각보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환경 정책에 앞서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럽조차 지금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센티먼트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랑 도요타 최근 1년 동안의 주가인데, 이게 완전히 반대인 모습이 보이고 있죠. 도요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요타는 77% 올랐어요. 나스닥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난 1년 동안 12%나 떨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인데 테슬라는 지금 마이너스 12%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2차전지 전기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장 대표격인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요타는 그 반대로 전기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오히려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로 완전히 가기 그 과도기적으로 많이 쓰이는 하이브리드 차라고 보면 되는데, 도요타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주가를 보더라도 테슬라는 마이너스 24%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도요타는 올해 지금 2달 안 지났죠. 2달 안 지났는데 도요타는 28% 플러스입니다.
완전히 반대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진짜 별로 안 좋았죠. 테슬라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 원래 2010년도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지속하다가 2010년도 이때 자동차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테슬라 실적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적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분기별 YOY 성장률을 보면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마진율도 보면 진짜 거의 한 반토막이 나다시피 떨어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딱히 안 했습니다. 2024년도 실적, 인도량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전반적으로 좀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서 안 좋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보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랑 중국의 비아디의 영업이익률인데 테슬라 차량 판매금 판매 단가가 계속 이번에 2013년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비아디도 마찬가지로 판매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아디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올랐어요. 근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거의 한 반토막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테슬라가 좀 별로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전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테슬라랑 엮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랑 좀 협력을 많이 하잖아요. 양극재 기업도 그렇고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리튬이랑 코발트 광물 업체들이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왜 이렇게 비아디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냐라 보면 요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예측한 자료인데 비아디의 판매 모델 수는 거의 한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6개밖에 안 돼요. 비아디는 고가 제품부터 저가 제품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진 방어에 있어서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그리고 셀도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 중국 밸류체인 전기차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잘 방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기차 판매량에 있어서 테슬라를 비아디가 제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LFP 배터리 침투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미국의 LFP 배터리 침투율은 올라가고 있지 않고 중국도 거의 이제쯤은 60% 정도면 이제 침투율이 거의 다 다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요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싸서 오히려 테슬라 모델 Y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가격이 싸면 그 전기차 안에 중국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사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 테슬라 모델 Y를 몰고 있으면 요게 안에 중국 배터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테슬라 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사실상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아이폰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또 중국에서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폰을 쓸 때 요 안에 중국 제품이 들어가 있다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쓰는 사람들은 잘 없죠. 요것도 LFP 배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센티멘트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꺾였죠. YOY 기준으로 거의 한 0%대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매량 그 자체를 보더라도 좀 많이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었죠. 거의 성장을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MS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데 지금 YOY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려고 그러면 요 전기차 판매량 추이가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조금씩 오르려고 하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조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반토막 이상이 난 상태였잖아요. 여기 저점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최근에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죠. 요때는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최근에는
에코프로가 분할 상장한다 그런 이슈도 있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그러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MSCI 편입된다, 이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랐다,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을 막 매수하고 그러면 좀 불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벽한 뭐 저점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한 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YOY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극재 수출액 추이가 지금 아직까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극재 수출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 자체를 좀 완전히 안 좋게 보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막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돈을 언제 좀 적정하게 투자하면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확실히 쌀 때 투자하면 돼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확실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긴 했는데, 근데 지금이 완벽하게 싼 시점인지 요거는 몰라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 그러면 적어도 요 양극재 수출액 추이랑 양극재 수출 단가 추이가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다시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그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주가를 보더라도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다가 뭐 전저점 끄어보고, 그리고 요게 떨어지다가 뭐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보통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거도 뭐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추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원자재 쪽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리튬의 평균 가격 추이가 그래도 떨어지던 게 어느 정도 좀 옆으로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영향도 최근에 좀 2차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뭐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예전에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서 부양책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철강이랑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의 가격도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리튬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철강이랑 비철금속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리튬 가격이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려 그러면 수요가 받쳐줘야 된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 트럼프가 지금 당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한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니켈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조금은 둔화되긴 했는데, 근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망간이랑 코발트 가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는 2차전지 기업들 자체적으로 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이슈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이슈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요거 때문에 얘네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MSCI 지수 편입,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요거는 단기적인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요런 데이터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된다. 얘네들 YOY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수출액도 마찬가지고 수출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 침투율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얘네들의 영업이익률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테슬라의 실적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테슬라랑 도요타의 주가도 많이 갭 차이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뭐 EU 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내연기관차 판매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뭐 자동차 연비 규제 대폭 완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는데, 요거를 진짜 완벽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막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한동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봉 기준으로거든요. 차라리 요게 뭐 주봉이랑 월봉 차트였다라 그러면, 월봉은 너무 길고 주봉 차트였다라 그러면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봉 요거 따져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뭐 2주일, 3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얘네들 살려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고,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